안녕하세요. 브랜드 스토리메이커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학생부 종합전형 알아보기. 네, 드디어 교육부에서 대입전형 자료 온라인 제공 개선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 11월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제부터 서류 평가에도 학생들을 블라인드 테스트하기로 결정을 했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자료가 제공이 되어 대학에서 학생들을 블라인드 테스트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고 발표가 난 뒤에 많은 대학들에서 많은 반발을 했는데요. 학생들의 개인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한다는 것이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교육부에서 반영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온라인 제공 대입 전형 자료에 블라인드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아래쪽 부분을 보시면 대입 전형 자료 학생부를 온라인으로 제공함에 있어 학생부 평가 전에는 인적 사항과 학교명이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적 사항과 학교명이 블라인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인적 사항과 학교명은 학교에 따라서 가중치 점수를 준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리고 학교를 서열화했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학교명을 가리는 것, 그리고 어떤 특정한 학생에게 유리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가리는 것이 큰 방향성이 되었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생의 인적 사항과 학교명을 블라인드로 해서 서류를 제공하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고등학교에서 대입 전형 자료를 생성해서 학생부 대입 전형 자료 서버로 올리면 학생부 대입 전형 자료 서버에서는 대학교에 1단계로 대입 전형 자료를 보냅니다. 이때 블라인드 항목을 제외한 상태로 보내게 되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대학에서 말한 문제점이란 것들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학생이 농어촌 전형인지 특별한 전형에 합당한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학생이 어떠한 과목을 수강했는지 수강하지 않았는지, 그 학교에서 그 과목이 개설되었는데도 수강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1단계 대입 전형 자료에 대한 평가가 끝나고 나면 2단계 대입 전형 자료를 다시 보내는데요. 거기에는 블라인드 항목까지 포함해서 보내는 것으로 그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단계 자료 제공에서 학생부 블라인드 처리되는 항목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요. 인적 사항에서 학생의 성명과 주민번호와 사진이 블라인드 됩니다. 블라인드 되는 이유는 응시 원서의 성명, 주민번호, 사진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 한다고 하고요. 학교명은 학적 사항에서 학교명도 블라인드 할 뿐만 아니라 서술식으로 기재 항목으로 되어 있는 고등학교명을 다 포함해서 블라인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상대장에서 수상 경력의 경우 수여기관이 보통 학교 이름으로 된 상들이 이기 때문에 교내 수상이 100%이기 때문에 교내 수상에서 고등학교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수상 경력의 수여기관도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봉사활동 실적의 주관기관이 교내에서 한 봉사활동들은 모두 학교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명이 기재되므로 블라인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1단계에서는 블라인드 항목을 제거한 상태에서 대입 전형 자료를 대학에 제공하고 1단계 평가가 끝나고 났을 때 2단계에서는 블라인드 항목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제공하는 걸로 교육부에서는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대학이 대입 전형 자료를 평가할 때 앞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불만들을 교육부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은데요. 학생부 평가가 완료된 후에 반드시 블라인드 항목을 포함한 학생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평가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받았을지도 모르지 않느냐라는 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생부를 재수신한 시기나
제출한 시기나 담당자 등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서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제공 자료가 추가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작년에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해서 면접만 블라인드 하던 것을 서류 전형까지 블라인드로 한다고 말을 하고 학생이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 알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각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제공하던 학교 평가서를 학교 평가서도 삭제시켰죠. 이제 더 이상 고등학교 그 평가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자료가 없으므로 대학에서는 그 학생이 물리2를 수강하지 않았을 때 학교에서 물리2가 개설되지 않아서 수강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물리2가 수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일부러 피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많은 불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추가 제공 항목에 보시면 응시자별 재학 졸업학교의 교육과정 편제, 교육과정 편제를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전입학 여부, 전입학 여부는 학생이 A라는 고등학교에서 B라는 고등학교를 옮겼다라는 형태의 전학으로, 왜냐하면 1학년 1, 2학기 성적은 매우 낮은데 2학년 1학기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있죠. 자사특목고에서 일반고로 전학 온 경우겠죠. 그런 경우의 학생들은 전학이 그 이유구나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입학 여부, 물론 전학 전 학교와 전학 이후의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밝히진 않지만 전입학 여부, 그리고 교육과정 편제는 제공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교육과정 편제를 제공하는 것이 대학에서 요구한 형태의 그러한 부분들을 부합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학생이 선택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했는지 확인할 때 필요하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에 대한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전입학 여부를 제공한다고 하지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남느냐 하면, 과연 그렇다면 이미 졸업한 학생들의 학생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한 이거 온라인으로 제공을 동의한 학생들은 지금처럼 시스템을 변환을 시키면 졸업한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학생들의 자료들은 다 블라인드 되어서 제공이 될 텐데요. 오프라인으로 출력해서 갖다 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럼 오프라인으로 출력해서 갖다 내는 학생들은 어떻게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대입 전형 자료의 오프라인 서류의 발급 형태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민원 서류를 대입 전형 자료 온라인 제공과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그래서 민원 서류로 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할지라도 온라인과 똑같은 양식으로 발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든 온라인으로 제공하든 차이점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느냐 하면요, 2011학년도 수시 전형부터, 즉 올해 9월부터 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입시부터 면접에서 뿐만 아니라 서류 평가에서도 블라인드가 적용된다. 이 학생이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다를 가리고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는 5년만, 졸업 후 5년만 제공되던 온라인 제공을 졸업 후 8년까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자기 학생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 모의 테스트를 거쳐서 나이스 개발 완료 시점에 별도로 안내를 하기로 하는데요. 2000년 8월부터는 아마 이러한 시스템이 적용된 상태에서 운영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나왔는지가 유리할지 불리할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학교에서 주어진 프로그램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진로와 맞는 과목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과목을 수강하고 그 과목에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활동들을 하고 그 창의적인 활동의 결과물을 생활기록부에 잘 기록되게 한다면 학교와 관계없이 본인이 노력하고 본인이 성장한 과정이 잘 기록된다면 아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올해부터 2021학년도 수시 전형부터 서류 평가에도 블라인드 평가가 적용됩니다. 이때 블라인드가 되는 대상은 학생의 인적사항 그리고 학교 이름입니다. 학교 이름과 학생의 인적사항을 모두 제거한 상태의 파일을 대학교에 제공을 하고 난 뒤에 그것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 평가가 이루어질 때 교육 과정의 선택과 미선택에 관련된 문제나 문제 같은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은 제공이 되고, 그리고 이 학생의 전입학 여부, 이 두 가지는 별도로 또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정말로 어떤 과목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듣지 않았는지,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에서 듣지 못했는지에 대해 평가를 하여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확인을 하시고요. 발급해서 오프라인으로 내는 서류들도 온라인과 똑같은 형태로 다시 수정되어서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올해 고3 학생들과 올해 수시 전형에 다시 도전하는 재수 이상의 학생들도 자기가 어떤 학교의 출신인지 보다는 그 학교에서 자기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리고 그러한 노력으로 어떠한 결과를 얻었으며 자기가 어떻게 발전했다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서 서류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블라인드 서류 평가 혹은 블라인드 면접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더 좋은 자료, 더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그때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